자,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하면서 찍은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공개를 했습니다. 이제 드론이 날아가고 있고 지금 드론 피하고 있는 군인의 모습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드론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한 발은 벌써 여기서 터졌고요. 얘는 이제 얘 잡으러 가겠죠. 이제 이미 시신이 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라는 데가 이래요.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식량 공급지잖아요. 그냥 끝도 없이 펼쳐진 평원이에요. 여러분들 지평선이라는 거 잘 못 보잖아요. 한반도에서 지평선이라는 걸 볼 일이 없죠. 그나마 제일 비슷한 거 보면 이제 호남평야 쪽 가면은 조금 그 비슷한 거 좀 느낌이 있는데 한국에서 뭐 지평선 볼 일이 거의 없어. 끝도 없는 지평선이 펼쳐진 곳이 이런 데예요. 그 말은즉슨 뭐냐, 하늘에서 날라서 보면은 숨을 데도 없어요. 근데 문제는 북한군은 드론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저거 뭐지? 심지어 드론이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. 저거 뭐지? 이쁜데? 얘는 루돌프고 산타고 펭귄이고 저 이쁜 게 날라오네? 이게 사실은 폭탄이야.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좀비처럼 다가왔다. 사냥하듯이 한 명씩 쫓아가서 쾅쾅쾅. 낯서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떼죽음을 당해. 우크라이나군은 쉬운 표적이야. 살상 장면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북한군까지도 했습니다. 이제 지금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도는 이 나온 영상으로는 딱히 잘 모르겠는데, 하여튼 이제 부상병만 해도 이렇고, 특히나 이제 사살된 사람도 다수 있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2차 파병을 준비하고 있어요. 왜 가능하냐면은 러시아가 원래 북한 안에서 뭐 밀가루가 좀 먹을 게 좀 돌아다닌다 그러면 러시아가 준 게 한 5% 미만이었대요. 근데 지금은 한 40%는 러시아가 준. 이야, 러시아 만세, 이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동원이 좀 쉬워졌다. 다만 이제 동원의 형식이,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봅니다. 이게 북한군이 거기 파견된 지 좀 됐기 때문에 일부를 좀 바꿔줄 것이다. 로테이션 용도로 이제 2차 파병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,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.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, 북한군이 거기 가서 지금 이미 인명피해를 봤잖아요. 그러니까 10,000명이 갔으면 최소한 몇백 명이 비었잖아요. 이 비는 걸 채우는 용도의 파병. 그 다음에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구나, 좀 더 보내야겠다는 파병이지, 이걸 여기서 로테이션을 시켜버리면은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결과적으로 더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,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갔다 온 사람들이 북한 안에 와서 소문을 내요. 이 소문이, 우리 나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? 러시아 군복 입고 러시아 대신 싸우고 왔잖아. 나랑 같이 갔던 옆집에 김씨 있지? 죽었잖아. 박씨 있지? 포로로 잡혔잖아. 이게 소문이 나면은 김정은은 감당이 안 되죠. 그래서 저는 로테이션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추가 파병. 그리고 이게 파병 간 군인들 입장에서는 죄 없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지만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, 그래, 저 드론 구경도 못 해본 촌놈들이 드론 전쟁, 현대 전쟁을 제대로 경험해 보는구나. 자, 그러면 이제 다시 드론 만났을 때 북한군들의 대응은 달라지겠죠. 그리고 앞으로 드론을 전쟁에서 써먹는 방법도 얘들은 몸으로 느끼는,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. 그래서 추가 파병 얘기가 그냥 로테이션이 됐든, 로테이션은 아닐 것 같지만은 어쨌거나 추가 파병 얘기는 더더욱이나 살벌한 얘기다라는 겁니다. 다만 이런 영상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젤렌스키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거죠. 이게 사실 며칠 된 상황이에요. 어제 벌어지고 오늘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. 며칠 전 상황을 공개한 거는 그만큼 절박하다. 젤렌스키, 특히나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 화성방군 사령관 폭사, 사실은 테러죠. 그런 것까지 감행할 정도로 역시나 절박하다. 절박한 와중에 이제는 뭐 괜히 센 척하지도 않습니다. 나 그래 힘 없어. 근데 나 힘 없어서 나 나라 망하면 니네 어쩔 건데? 니네 그러면 좋아? 좋으면 그렇게 하든지. 이제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. 나 힘 없어. 돈바스나 크림반도 되찾을 능력이 없어. 제가 이 지도 띄우는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우크라이나고요. 이쪽이 이제 러시아고, 지금 방금 본 북한군의 전투는 요 동네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. 원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쟁터는 이쪽입니다. 이 전쟁터는 지금 러시아는 사실상 이렇게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. 여기가 이제 크림반도, 나이팅게일이 활동했던 크림반도, 크림 전쟁이 일어났던 크림반도. 요거는 진작에 러시아가 차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요쪽에, 요 아래쪽은 원래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. 특히나 요 동네. 여기가 방금 회복을 못한다고 한 돈바스입니다. 여기가 도네츠크, 여기 루안스크, 여기 이제 마리오폴이라고, 여기
한 2대 항구쯤 되는 데 있어요. 이쪽 동네가 이제 돈바스가 되는데, 원래 이 돈바스 지역이 10년 전부터 전쟁 지역이었어요. 분쟁 지역이었고, 요 10년 전 분쟁을 일단은 조약을 맺어서 고마하자 해서 평화를 만들어 놨는데, 이번에 푸틴이 그 평화를 깨고 그런 게 어딨어? 그러고는 군대 밀고 쳐들어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는 조약을 맺어봤자 소용이 없다. 그냥 밀고 들어오면 끝인데, 그럼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조약 맺은 죄로 또 침략받는다. 어쩔 거냐. 그래서 나 못 지킨다. 니네가 지켜다오. 이렇게 된 거예요.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 양반이 나토 사무총장이에요. 나토 사무총장 공관입니다. 이 둘이서만 밥 먹는 자리 같은데, 사실은 여기에 이제 유럽연합에 이제 센 사람들, 나토의 센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참석을 했어요. 그래서 요 문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언론용으로 사진만 찍고 이제 얘기는 안에 들어가서 하고, 그 다음에 언론 취재는 내부는 안 되고,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럼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럼 지금 전쟁통에 지금 젤렌스키는 여기 또 왜 갔냐? 나 약한 소리 하려고 간 거냐? 그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이미 얘기를 해놨잖아요. 푸틴하고 젤렌스키하고 일로 와, 손잡아, 둘이 약수, 화해해. 그리고 난 빠질게. 대신에 니네 앞으로 때리면 안 돼. 그러고 누가 때리나 안 때리나 잘 봐. 근데 난 바빠서 이만 가고, 유럽 일로 와봐. 유럽이 좀 와서 지키고 서 있어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이게 트럼프가 내놓은 방안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요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요 사진 찍던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. 트럼프가 지금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랬더니만은 평화협상은 떠도는 소문이다. 이 말인즉슨 뭐냐면, 이제 휴전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최종적인 땅 따먹기는 더욱더 치열해집니다. 전장은 더욱더 피가 낭자하게 돼요. 바로 그게 방금 본 북한군의 영상이 단적인 예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전쟁 상황은 교전으로 이기는 놈이 최고다. 이기는 게 최우선이고, 그 다음에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애들이 힘 빠지게 평화협상 같은 얘기는 안 하겠다 인데, 문 닫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. 젤렌스키야, 어떻게 생각하니? 유럽이 들어가서 지켜주면은 좀 안심이 되니? 들어가면 몇 명이나 들어가면 되겠니? 네가 믿을 만한 군대는 어느 군대가 믿을 만하니? 걔들은 무장은 뭐 얼마나 해갖고 가면 좋겠니?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? 물론 모르죠. 문 닫고 둘이서 한 얘기라, 자기들끼리 한 얘기라. 지금 얼추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 평화협상을 얘기한다는 거는 러시아한테만 도움 주는 거다. 근데 지금 상태에서 평화협상을 얘기한 건 누구다? 트럼프다. 트럼프는 누구 편이다? 러시아 편이다. 이게 이제 유럽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키스 켈로그 장군이 트럼프의 특사로 유럽을 이제 곧 방문하게 되는데, 켈로그 온다. 그러고는 부랴부랴 자기들끼리 모였다.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켈로그 왕따 시키고 싶은 심정인데, 켈로그한테 우리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딴소리 하지 마쇼 라는 입장 조율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